조선 만대가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살 무궁한 지난 3월 25일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한은 올해 처음 공개된 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해 다양한 무기를 선보였다. 강한 타격력을 갖춘 최신형 주력 장비들입니다. 저 화성포의 우롱찬 동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이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이 4년 만에 발사한 신형 ICBM 화성 17형도 눈에 띈다. 이게 이번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건데 25일 했어요. 예, 지난번에 이스칸다르급이죠. 예, 전술 유도 무기 이제 SLBM이죠. 지난번에 그 봤습니다. 4.55 우리는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무기 체계의 위협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 보기로 했다. 네, 이게 화성 17형이고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거치시켜서 쏠 수 있는 가장 세계에서 큰 ICBM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축을 보면 이 텔이 11축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도 길이가 23m에서 한 25m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지난 2021년 1월 달에 있었던 제8차 당대회 때 북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15개월 전 김정은은 핵전력 강화를 천명했다.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국방과학 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며 군수생산 목표와 코업들을 무조건 수행하여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우리 당의 역사적 진군을 최강의 군사력으로 담보하여야 하겠습니다. 15,000km를 안정적으로 날아가는 그래서 도착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씁니다. 15,000km라는 것은 상당 거리입니다. 우리 이제 북에서부터 거리를 재게 되면 정말 동부의 모든 것을 넘어서 거의 멕시코까지 내려가는 이 거리를 타는데요. 3월 달에 이 미사일에 대한 발사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뭐 실패냐 성공이냐는 여러 가지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이게 17이 아니고 뭐 하상 15다라는 우리 이제 당국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저는 일단 그 발표는 대단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2017년 11월 29일 날 발사했던 화성 15형 같은 경우에도 공중으로 거의 한 3,000km 이상 올라가서 거의 1,000km를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사했던 것은 진짜 6,000을 넘었잖아요. 훨씬. 북한의 미사일 성능은 크게 진화했다. 지난 3월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0km,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ICBM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러니까 사거리 성능을 보여줬다. 과연 그러면 이게 ICBM으로서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얘가 재진입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정확한 위치에 탄착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ICBM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것이다. 우선 필요한 것이 추진체다. 로켓은 탄도가 이동하는 힘을 제공하는데 일단 로켓으로 상승을 한 다음 2단이 분리되며 대기권을 벗어난다. 이어 3단이 분리되고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면 결정적 기술이 필요하다. 바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다. 특히 재진입이 왜 중요하냐면 재진입을 잘못하게 되면 실제로 핵폭탄이 그게 이제 손상을 입게 되니까요. 북한은 맨날 수역에 원래 설정된 수역에 명중했다고만 얘기를 하지 진짜 명중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뭐 그 자기네들이 가서 그걸 타겟을 목표물을 확인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냥 그래서 그걸 다 100% 믿기는 어렵고요. 근데 지난번에 일본에서 그 낙하 지점을 대강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낙하 지점에 도착했다는 거는 재진입에 성공한 거 아닌가요? 미사일 공격이 성공하려면 대기로 재진입할 때 핵탄두가 3,000도의 열을 견뎌야 한다. 2017년 7월에 발사된 북한의 ICBM의 잔해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일본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여기서 지금 저 불빛이 나는 거는 아마 이제 속도 때문에 마찰열이 생기니까
아마 상당한 이제 근데 3,000도 이상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재진입할 수 없으면 타버린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발사를 보면 뭐 지난번에 6,000 몇 킬로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완전 고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700킬로 올라갔다 떨어지면서도 그러니까 아주 짧게 미사일 그러니까 ICBM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저는 딱 뭔가 필요한 자기 분야에 지금 부족한 것. 지난 3월달에 있었던 그 실험에서 뭐 실패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부족했던 기술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ICBM이 사거리 성능을 갖는 그런 추진체로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줬지만은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최근 북한의 핵 전략에 변화가 왔다. 올해 4월의 심야 열병식.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엔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핵의 사명이 공화국을 지키는 것에만 있지 않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 전쟁의 목적을 위해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 타격용으로 쓸 수 있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북한이 아직 미완인 ICBM에 탑재할 전략 핵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을 전술핵 개발에 집중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대방이 서로 절멸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핵 무기를 우리가 보통 전략핵, 반면에 전술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략핵에 해당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제한된 핵 무기를 전술핵이라고 부릅니다. 전략핵은 너무나 그 파괴력이 커서 감히 쓴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전략핵의 존재 자체로 전쟁 자체가 억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전술핵은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낮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킬로톤 미만의 파괴력이면 낙진 피해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전장에서 필요에 따라서도 사용할 수 있는 폭탄이다. 그렇다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사실 KN-23은 뭐 굉장히 아주 유명한 미사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이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이제 모방해서 개발한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얘를 쫓아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거죠. 얘가 언제 저렇게 풀업이라는 건 이제 순간적으로 앵글 오브 어택을 바꿔가지고 얘가 각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이제 이런 변칙 기동을 할지 모르니까 저 변칙 기동하면 이제 못 잡을랑요. 북한의 KN-23 미사일은 개발 당시부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참고했다. 고대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아랍식 이름인 이스칸데르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전술 탄도 미사일로 재래식 탄두와 핵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력은 실전 배치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피 기동을 하면서도 대단히 정확합니다. 북이 저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를 보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그러니까 뭐 기차에서도 발사하고요. 심지어는 지금 잠수함에서 발사되죠. 지금 신우주부터 부산까지 직선 거리를 혹시 654km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620km, 630km 날아갔었단 말이에요, 사실요. 그러면 남한 전역 신의주에서 갖다 놓더라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남한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걸 떠나가지고 실전에서는 뭐 우리 갑니다 하고 하나만 쏠 거 아니죠. 여러 개를 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게 혹여라도 예. 핵을 싣고 있는지 그건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우리가 보통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직경이 한 0.9m 안팎이고 그리고 탄두 부분도 제법 길어요. 우리한테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이게 수단이 아니냐. 우리가 이걸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I mean, we are seeing that development and the progression. And of course, North Korea is developing many types of weapons, the KN-23, 24, which were clearly designed to strike Camp Humphreys, Osan Air Base, Cheongju Air Base, where South Korea is basing their F-35s. All of those are developed for warfighting capability.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는 또 다른 핵무기 이동 수단은 바로 잠수함이다. 핵 무기 기지는 다 우리가 그야말로 그 매일 눈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시에 바로 먼저 타격하는데 잠수함에 숨겨버리면은 공격이 어디서 핵무기가 날아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무기죠.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물밑에 숨기는 개념이 그 SLBM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협적이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몰래 접근해 목표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SLBM은 잠수함의 수직으로 탑재된다. 물속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사전에 노출될 위험이 거의 없다. 직접 시험 발사를 참관할 만큼 김정은의 관심이 높다. 바이든 방문을 앞둔 지난달 7일에도 북한은 SL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 잠수함 자체는 물속에서 부상하지 않는 물속에 기지여야만 됩니다. 즉 수개월 이상을 바닷속에서 늘상 대기하면서 언제든지 적이 먼저 핵 선제 공격을 가하더라도 우리는 반격할 수 있어 라는 능력을 1년 365일 24시간 계속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잠수함 자체가 원자력 추진이어야 됩니다. 원자력 추진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 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이미 상정하고 한 행위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김정은은 장기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근데 보시면은 녹이 있고 그렇죠. 찌그러져 있고 신형 잠수함이라면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고 이 굴곡도 없어야 돼요. 일본 같은 데서 계속 보도를 했어요. 금방 3,000톤급이 나올 것이다. 핵 잠수함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포착되는 게 없어요. 잠수함이. 경제력과 그다음에 국제 제재 이것이 강한 장벽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작은 원자료죠. 이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를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북의 이때까지의 어떤 핵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능력을 봤을 때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제약 속에서도 김정은은 핵전력 고도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5대 전략무기 개발 계획은 그 결정판이다. 전군을 당중앙에 두기에 전겸만겸. 그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죠. 5대 전략 무기. 5대 전략 무기가 바로 이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또 ICBM의 어떤 타격 그 명중률을 또 제고시킨다든지 핵 잠수함 개발, 초음속 미사일 개발, 또 정찰 위성 개발 이런 얘기들 했어요. 그 전략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